안녕하세요. 이넨스 에듀케이션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훈모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 자연수가 혼합되어 있는 식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총 이게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식. 이건 이제 곱셈 가로치고 나눗셈이고 이건 곱셈과 나눗셈이 모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식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같이 읽어볼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차례대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고, 자, 예를 든 걸 두 개를 볼게요. 이게 지금 두 식의 차이는 뭐냐면,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괄호가 없는 건 앞에서 이거 먼저 해서 41이 나오고, 그 다음 거랑 해서 72가 나오고, 그래서 답이 72가 나오는 이런 예제고, 그 다음 걸 보면 괄호 때문에, 괄호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그냥 했는데, 괄호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둘을 먼저 해서 45가 나오고, 그것을 55에서 빼서, 이것 빼기면 55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순서는 여전하니까요. 차례대로 계산하는 건 여전해요.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놓고 차례대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55 빼기 45 그래서 10 답이 10이 나오는 이런 예제로 이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숫자는 똑같은데 더하기 빼기도 똑같은데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식이 달라지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읽어볼게요. 곱셈이랑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는 식에선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어, 데자뷰인가요? 거의 똑같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 단어가 바뀐 거 말고는 아주 똑같아요. 차례대로 계산하는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하세요. 자, 두 예제를 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을 비교하고 있어요. 괄호가 없는 식부터 볼게요. 그냥 앞에서부터, 앞에 있는 나눗셈부터 합니다. 12가 나왔고, 거기다 곱셈을 해요. 12에다 3을 곱해요. 36이 나오는. 근데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괄호부터 하고 12를 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8 나누기 12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모두 다 계산한 후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4가 나오는. 다르죠? 네.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식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덧셈, 뺄셈, 곱셈 또는 나눗셈, 곱셈이나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뭐 곱셈이나 나눗셈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아니면 나눗셈 이런 게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덧셈, 뺄셈, 나눗셈 하면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두 개를 볼게요. 괄호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차례대로 하면 되나? 아니에요. IQ 테스트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예요. 이거 뭘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빨리 풀다 보면 사람이 1 더하기 2는 3,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내요. 근데 하지만 아닙니다. 2, 3은 6을 먼저 하나요? 플러스 1을 해서 이것은 7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이제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서 TV 같은 거 보면 이제 가끔 나와요. 이런 거. 급하게 계산하면 그냥 앞에서도 막 하게 되는데 곱셈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 4 곱하기 5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5를 해서 20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식이 26 빼기 20 더하기 7이 됨을 알아야 하고 이때 이제 괄호나 이런 곱셈, 나눗셈이 없으니까 그냥 차례대로 해주면 돼요. 26 빼기 26, 거기다 7을 넣으면 13. 그래서 답이 13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볼게요.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돼요. 덧셈도 있고, 뺄셈, 나눗셈도 있어요.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괄호입니다. 괄호는 그 어떤 사칙 연산보다 앞서요. 그래서 12 더하기 8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8 하면 20,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순서대로 20 나누기 2 빼기 9가 됐으니까 괄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차례대로 앞에서 쭉 계산하는데 대신에 곱셈이랑 나눗셈 먼저. 자, 나눗셈 먼저 합시다. 20 나누기는 10, 거기다 9를 빼니까 1. 그래서 답이 1이 되는 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그런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빼기,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가 다 있지만 일단 괄호부터 7 더하기 3은 10. 그럼 괄호를 하고 나면 26 빼기 6 곱하기 10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곱셈이랑 나눗셈을 먼저 하는데 곱셈과 나눗셈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6 곱하기 10 먼저 하고 그럼 이제 이건 26 빼기 60 나누기 5가 되는 거고 나눗셈 하고 60 나누기 5는 10이니까 26 빼기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빼면 답이 14가 나온다. 결과물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중학교 1학년 나중에 이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덧셈이랑 곱셈은 교환 법칙, 즉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계산해도 그 결과가 같다는 법칙이 있어요.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1은 5, 똑같네.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는 6, 똑같네.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배 법칙, 어떤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각각의 수를 곱해서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것. 2, 3은 6과 2, 4, 8을 나중에 더하는 것과 같다. 아, 그냥 저런 것도 배우겠구나.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워보면 식에 쓰이는 괄호는 또 단계가 있어요. 소괄호,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약간 꼬부러져 있는 중괄호가 있고요. 그래서 소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중괄호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소괄호가 있고 그걸 중괄호가 덮고 있죠. 하지만 소괄호 먼저 하고 중괄호 있는 거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곱하기를 해준다.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다가 부등호 또는 등호를 알맞게 써서 넣으세요. 이쪽부터 봅시다. 식의 구조를 보아하니 2 나눗셈을 하고 2 나눗셈을 한 후에 더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4 나누기 2는 27. 84 나누기 7은 12. 둘을 더하면 몇이 나온다? 39가 나온다. 자, 이쪽 보겠습니다. 덧셈, 곱셈, 뺄셈인데 괄호부터 해야겠죠? 괄호 한 다음에 그 수랑 곱한 다음에 나중에 8이랑 더하면 될 것 같아요. 20 빼기 9는 11. 2 곱하기 11은 22. 즉 여기까지의 결과가 22. 거기다가 8 더하기 22가 되는 거죠? 30. 왼쪽이 크네요. 자, 이쪽 구조를 볼까요? 곱셈 먼저 한 다음에 그 둘을 빼는 구조가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23은 46. 9 곱하기 4는 36. 둘을 빼면 10이 나더라. 이쪽 조금 복잡하네요. 하지만 뭐 원칙은 똑같아요. 저기 괄호부터 하고 그거에다가 6을 나눈 후 4랑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 빼기 5는 36. 거기서 6을 나누면 6. 그래서 4 더하기 6. 그래서 10. 똑같네요. 문제 카드와 식 카드가 두 장씩 있습니다. 문제 카드, 두 개, 식 카드, 두 개, 문제에 알맞은 식을 찾아서 선으로 익혀보세요. 숫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는 대부분 똑같은데 이야기가 살짝 다를 것 같아요. 자, 상상을 합시다. 주의하세요. 본인이 지금 뭔가 보니까 뭘 사고 있어요. 진짜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계산하려고 계산대 갔는데 저기 엉뚱한 돈 꺼내면은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자고. 자, 700원짜리 딱풀과 2000원짜리 테이프를 3개씩 샀습니다. 모두 얼마 내야 합니까? 딱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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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이렇게 샀다는 소리예요. 3개씩 샀다니까. 그러면은 딱풀도 3개, 테이프도 3개니까 어느 것과 맞을까요?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곱셈부터 하겠죠? 2000 곱하기 3을 하고, 즉, 테이프 2000원짜리 3개를 사고, 거기다가 700원짜리를 산다. 뭐 약간 이런 걸 표현하는 지금 식인데, 한번 오른쪽 거 한번 볼게요. 700원짜리 딱풀 1개와 2000원짜리 테이프를 3개 샀습니다. 너무 명확하네요. 딱풀은 하나, 테이프는 3개. 이것이네요. 그럼 이 상황이 이 상황이네요. 한번 볼게요. 700원도 3개, 2000원도 3개. 이거 보세요. 이거 합하면 2,700원이죠. 이 2,700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요거 딱풀 하나와 테이프 1개 세트. 그것을 총 몇 개가 샀다? 3개. 즉, 이 식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왼쪽 문제는 왼쪽식, 오른쪽 문제는 오른쪽식과 매치가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혜영이네 반은 남학생이 18, 여학생이 14명입니다. 반 학생 중에서 수영할 수 있는 학생이 11명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수영을 못하는, 할 수 있는 학생 11명, 그럼 못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일단 반이 있을 거고, 거기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일단 남학생이 18, 여학생이 14명이라는 거 보니까 반 전체는 18명에 14명 더한 거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치면 반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수영할 수 있는 애가 11명이니까 빼주면 나머지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냥 요 식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식이고 이걸 계산을 하면 32 빼기 11 즉 10, 21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18명과 14명을 합쳐서 반 전체 인원 구하고 거기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빼면은 21명, 20,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공책 한 권은 1100원, 연필 한 타는 오타 같아요. 한 타쓰든 한 다쓰든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필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2개가 한 다쓰죠.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연필 한 묶음 6,000원입니다. 원영이는 10,000원으로 공책 2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원영이가 받은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여기 있네. 이거 오타가 아닌가 보네. 이젠 타라고 하나 보네요. 선생님 때는 안 그랬는데. 자, 연필 한 타는 12자루입니다. 자, 그래서 10,000원으로 공책 2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원영이가 받은 거스름돈은 얼마입니까? 근데 거스름돈이라는 것 자체가요. 물건 값에서 내가 낸 돈을 빼면 되는 거죠. 반대죠?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면 나오는 게 거스름돈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10,000원을 냈고요. 물건값만 구하면 되겠네. 물건값 어떻게 구합니까? 공책 두 권, 1,100원짜리 두 개를 샀습니다. 한 타는 6,000원. 근데 한 자루만 샀으니까 6,000원 이게 12자루 값이니까 한 자루 값만 구하려면 12로 나누면 되죠? 이 둘을 더하면 이것이 물건값이에요. 이 물건값을 내가 10,000원을 내고 빼기 이 물건값을 중괄호 쳐야죠? 이렇게 물건값을 내면 거스름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식이고요. 이것은 거스름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식 구조를 보아하니 이 곱셈을 하고 이 나눗셈을 해가지고 둘을 더해서 물건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10,000원에서 빼면 거스름돈 나올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공책 값은 2,200원, 연필 값은 500원, 합치면 2,700원. 즉, 이 식은 10,000원에서 물건값 2,700원을 빼서 거스름돈을 받는다. 이런 거고 해서 거스름돈 7,300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식은 10,000원에서 중괄호 공책 두 권과 연필 한 자루를 한 자루 값을 빼가지고 거슴돈을 받습니다. 이고 그래서 거슴돈은 7,300원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따라왔나요? 네. 자, 다음 식이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세요. 이거는 특별히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력을 동원하여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해보는 건데, 대신 그건 필요하죠. 이 감각이 좀 필요하긴 하죠. 어떻게 하면 31이 나올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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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좋아요. 일단요, 이 곱셈,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30 곱하기 20을 해버리면 너무 커져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0? 16을 빼도 19를 더해버리니까 31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곱셈은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셈은 여기를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곱셈이나 나눗셈을 이기는 게 괄호잖아요. 이렇게 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4, 곱셈부터 해야 되니까 12, 19랑 합치면 31,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괄호로 묶으면 되겠더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혹시 뭐 좀 늦었다. 연습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연습만 한 게 없으니까요, 어차피.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죠.